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영업학과 임재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 두 편은 Prototypical Networks for Few-Shot Learning 그리고 Clip Adapter Better Vision Language Models with Feature Adapters입니다. 첫 번째 논문의 목차입니다. 리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코드 분석을 한 뒤에 두 번째 논문도 마찬가지로 해당 목차대로 리뷰를 진행하고 마지막 코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totypical Networks for Few-Sho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핵심 태스크는 Few-Shot Classification입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학습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상황은 모델이 학습 단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스를 클래스당 단 몇 개의 예제만으로 분류해내야 하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오버피팅, 이 과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데이터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면 모델이 예제에 과하게 맞춰져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논문이 발표될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칭 네트워크스, 그리고 메타러너, LSTM 같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기존 방식들이 복잡한 메타러닝 메커니즘을 사용하거나 구조가 무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단순한 유도 편향, 심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더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복잡한 모델을 쓰는 대신 임베딩 공간에서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이 같은 클래스의 데이터들은 하나의 중심점, 이렇게 프로토타입 주변에 뭉쳐 있을 것이라는 해당 단순화 가정을 모델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은 해당 클래스 데이터들의 평균점, 이 민 벡터로 계산이 되며 분류는 단순히 이 거리만 측정하면 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스 섹션입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퓨샷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점들이 각 클래스의 적은 데이터 예제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 데이터들을 임베딩 공간에 뿌린 뒤 각 클래스 점들의 평균 위치를 계산해서 검은색 점인 프로토타입 CK를 만듭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제로샷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학습할 이미지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저자들은 클래스를 설명하는 이제 텍스트나 속성 같은 메타데이터 VK를 대신 임베딩해서 프로토타입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퓨샷이든 제로샷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가운데 하얀색의 점인 이런 새로운 쿼리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미리 만들어둔 각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거리를 재고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저자들은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CK를 정의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을 먼저 보시면 프로토타입은 해당 클래스에 속한 서포트 데이터들을 임베딩 함수 여기 파이로 변환한 뒤 이들의 평균, 민 벡터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임베딩 공간에서 해당 클래스 데이터들의 무게중심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보면 새로운 쿼리 데이터 X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와 각 클래스 프로토타입 간 거리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디스텐스 매트릭 선택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코사인 유사도를 주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해당 논문에서는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훨씬 뛰어났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관점에서는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적합한 거리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섹션입니다. 이 그림은 저자들이 옴니글롯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뒤 임베딩 공간을 TSNE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자들이 이 클래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작은 검은색 점들이 바로 클래스들의 프로토타입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프로토타입 주변에 잘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처럼 일부 오분류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이 같은 클래스는 가깝게 다른 클래스는 멀게 라는 목표를 잘 달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강조했던 단순한 유도 편향, 심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실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옴니글롯 결과를 보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가 높은 적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5way 5샷 같은 것도 보면 99.7%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클래스 평균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한 이러한 단순한 구조가 퓨샷 문제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이미지넷, 그리고 이 미니 이미지넷은 옴니글롯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가 원샷과 5샷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5샷에서는 68.2%로 두 번째로 높은 MAML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가 복잡한 메타러닝 모델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당 피겨 3는 학습 설정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거리 함수에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코사인보다 일관적으로 더 좋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웨이를 20웨이처럼 크게 설정해주는 것이 5웨이보다 일반화 성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5샷에서는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가 매칭 네트워크보다 훨씬 안정적인 높은 성능을 달성하여 이 두 요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높은 웨이 설정, 이 프로토넷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테이블 3는 CUB200 데이터셋에서의 제로샷 결과입니다.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는 보시면 54.8% 정확도로 동일한 구글 넷 피처 기반 모델들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SJE, DSSJE처럼 복잡한 멀티모달 임베딩 접근보다도 우수한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강력한 VGG19 기반 모델에 해당 모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토넷이 퓨샷뿐만 아니라 제로샷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Related Work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CA나 LMNN 같은 이러한 매트릭 러닝 접근으로 점 간 거리를 학습해 KNN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는 매칭 네트워크스, 메타러너 LSTM, MAML 같은 메타러닝 기반 접근으로 에피소드를 통해 모델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Neural Statistician, 얘는 이것처럼 클래스 전체를 하나의 통계 벡터로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는 이 세 그룹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구조를 선택해서 클래스는 하나의 평균 벡터로
대표될 수 있다는 단순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통해 퓨전 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전 섹션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스는 서포트 셋의 평균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한다는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오히려 퓨샷 문제에서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만들어내며 특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적절한 에피소딕 트레이닝 방식이 이러한 성능 향상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프로토넷은 퓨샷뿐만 아니라 제로샷 환경에서도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 없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코드 분석 파트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논문과 동일하게 옴니글롯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새로운 클래스를 잘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렉터리 구조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train.py가 전체 학습을 관장하고 protonet.py가 이 해당 파일 안에 모델이 존재하고 prototypical loss py의 알고리즘, 손실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omniglot dataset 언더바 dataset.py에서 담당합니다. 데이터 로딩 부분입니다. omniglot dataset 클래스는 데이터셋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폴더 구조를 기반으로 클래스를 인덱싱을 해서 이미지를 28x28 그로 리사이징하고 색상을 흑백 반전 처리를 사용해서 모델 입력에 최적화합니다. 다음으로 배치 샘플링입니다. 퓨전 러닝의 주요 에피소드 구성을 담당하는 샘플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티피컬 벤치 샘플러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무작위로 n개의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각 클래스당 k개의 서포트 데이터와 q개의 쿼리 데이터를 샘플링하도록 배치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에 적응하도록 훈련합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이고요. 논문에서 제안한 표준 4계층 CNN을 사용합니다. 각 블록은 3곱하기3, 3x3 컨볼루션,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 그 다음에 렐루 활성화 함수, 그리고 2x2 맥스플링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당 인코더는 입력 이미지를 64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해서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비교 가능하게 만듭니다. 매우 중요한 로직인 프로토티피컬 로스입니다. 먼저 각 클래스의 서포트 벡터들의 평균을 구해서 프로토타입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쿼리 데이터와 각 프로토타입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에 음수를 재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함으로써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루프입니다. 에포크마다 배치 단위로 학습을 진행하며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학습률 스케줄러 스텝 LR를 통해서 스텝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을 줄여 안정적인 수렴을 돕습니다. 매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검증 세트로 성능을 평가하고 최고 성능 모델을 저장하도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행 결과입니다. RTX 5070 Ti 환경에서 파이썬 3.11과 최신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학습했습니다. 테스트 정확도가 이미지에 보시는 99%라는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스가 적은 데이터로도 매우 빠르게 효율적인 분류 경계를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논문은 Clip Adapter, Better Vision Language Models with Feature Adapters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연구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모델들은 어떤 특정 작업을 잘 하려면
그 작업에 맞는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강아지 분류 모델을 만들려면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한 수많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매 작업마다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전학습 후 파인튜닝 패러다임입니다. 이미지넷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한 번 크게 모델을 사전학습해두고 이후에는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 조금씩만 파인튜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클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클립은 웹에서 소집한 4억 쌍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함께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문장이 서로 잘 맞는지의 여부를 직접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클립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샷 트랜스퍼입니다. 별도의 파인튜닝 없이도 자연어로 프롬프트만 잘 만들어주게 되면 그래서 a photo of a cat, 그 다음에 a photo of a dog 같은 문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 분류 작업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프롬프트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립 모델의 성능은 어떤 프롬프트를 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최적의 프롬프트를 사람이 직접 찾는 과정은 여러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P, 이 Context Optimization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COP는 사람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대신 모델이 퓨샷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소프트 프롬프트 벡터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여전히 있는데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려면 클립의 거대한 텍스트 인코더 전체를 대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GPU 메모리 사용량이 커지고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등 계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즉 COP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문제는 해결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본 연구의 핵심인 클립 어댑터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립 어댑터는 기존 프롬프트 튜닝 방식이 아니라 피처 어댑터를 이용해 클립의 표현력을 강화하는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미 사전 학습된 클립의 거대한 인코더는 그대로 프리즈를 해두고 마지막 출력 피처에 가벼운 어댑터 모듈만 추가해서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의 COP를 보시면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하기 위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 전체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해서 계산량이 큽니다. 반면 오른쪽 클립 어댑터는 일부 작은 어댑터 모듈만 학습하므로 GPU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시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도 COP는 학습 시간이 약 보시면 14시간 40분이 걸린 반면 클립 어댑터는 5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보시면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즉 클립 어댑터는 성능은 유지하거나 더 높이면서 학습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 섹션입니다. 클립 어댑터와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모델 파인튜닝 계열에서는 어댑터 모듈의 주요 아이디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전 학습된 큰 모델들은 그대로 두고 각 레이어에 소수의 파라미터만 추가하여 학습한 방식인데 클립 어댑터 역시 이러한 어댑터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디자인 분야에서는 자연어 기반의 디스크리트 프롬프트에서 COP처럼 연속적인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GPT-3, 클립,
COP 등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결국 프롬프트 자체를 모델이 학습하게 하자라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 VLM 부분입니다. 버트 기반의 비전 랭귀지 버트, 그 다음에 유니터 등 다중모달 모델, 멀티모달 모델들이 있었고, 이후에 클립, 온라인처럼 대규모 웹데이터 기반 대조학습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클립 어댑터는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기반 VLM의 흐름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퓨샷 학습을 목표로 제안된 방법입니다. 다음은 Our Approach 섹션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접근 방식들을 비교하면서 클립 어댑터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나이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미지 임베딩 F와 클래스 웨이트 W를 곱하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W는 고정된 파라미터이므로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클립과 COP는 텍스트 인코더가 보시면 분류 W를 직접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은 사람이 만든 고정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COP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해서 좀 더 유연하고 작업 맞춤형 웨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 어댑터를 보겠습니다. 이 클립 어댑터는 클립의 최종 출력 이미지인 F, 이 피처 F와 텍스트 피처 W, 각각 가벼운 어댑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어댑터는 새로운 정보만 조금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원본 피처와 함께 리지듀얼 형태로 합쳐져 최종 예측에 사용됩니다. 즉 클립의 강력한 제로샷 표현력은 유지하면서도 퓨샷 상황에 맞게 조금만 조정해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보시면 논문 실험 결과 중 하나입니다. 네, 클립 어댑터의 퓨샷 성능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오른쪽에 여기 그래프들을 보시면 주황색 선인 이 클립 어댑터가 모든 데이터셋, 모든 샷 설정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샷, 투샷처럼 데이터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모든 베이스라인을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클립의 사전학습 지식을 보존하면서도 어댑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정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클립과의 성능 차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클립 어댑터는 EuroSAT, Flowers 102 DTD처럼 분포가 특수하거나 fine-grained한 데이터셋에서 매우 큰 폭의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은 기존 제로샷 클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댑터 방식은 데이터 특성에 맞게 피처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사전학습 데이터와 목표 데이터셋 간의 분포 차이가 클수록 어댑터의 장점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클립 어댑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말씀드렸던 효율성인데요. 논문 결과에 따르면 클립 어댑터는 COP 대비 학습 속도는 16배 빠르고 추론 속도 또한 약 29배 빠릅니다. GPU 메모리 사용량도 매우 낮은데 이는 클립의 인코더 전체를 동결시키고 아주 작은 어댑터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정확도, 해당 트레이드오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면서 실용성이 뛰어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당 파트는 어댑터를 비주얼 온리, 그리고 텍스트 온리, 비주얼 텍스트, 비주얼 플러스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실험입니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비주얼 어댑터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거나 거의 동일하게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텍스트 보정보다 이미지 피처 자체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 에블레이션 2는 어댑터를 클립의 어떤 레이어에 삽입하느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실험입니다. 테이블 2를 보게 되시면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 12s의 12번째 레이어 적용했을 때 정확도, GPU 메모리, 그리고 파라미터 수 모두 가장 효율적입니다. 뒤쪽 레이어일수록 더 추상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 부분에서 특성을 보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사전 학습된 지식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블레이션은 보틀넥 디멘션과 리지듀얼 비율 알파를 조정한 실험입니다. 먼저 어댑터의 차원은 원본 피처의 4분의 1인 이 부분이 최저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지듀얼 비율 알파는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 달랐는데 파인그레인드 데이터 DTD 등에서는 0.6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셋 이미지넷 등에서는 0.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많을수록 어댑터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프롬프트 스타일과 백본을 바꿔가며 클립 어댑터의 일반성을 평가한 실험입니다. 프롬프트에서는 먼저 하드 프롬프트를 앙삼블을 하면 다소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백본 실험에서는 레스넷 그리고 VIT 등 다양한 구조에서도 일관되게 COP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클립 어댑터가 특정 백본이나 프롬프트에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로버스트한 기법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어댑터 기반 방법론들과의 비교 실험입니다. 하우스비 어댑터나 H 어댑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도 클립 어댑터는 더 적은 파라미터와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서 이미지넷 16샷 기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어댑터 계열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며 퓨샷 학습에 최적화된 접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립 어댑터가 피처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TSNE 시각화 결과입니다. 위에 A, 제로샷 클립, 그다음에 B, COP에서는 보시면 클래스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군집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 C에서는 리지듀얼 커넥션을 제거한 클립 어댑터 WO 리지듀얼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분류 경계가 다소 흐릿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측 하단의 D 클립 어댑터는 이제 각 클래스의 피처가 훨씬 더 명확하게 뭉쳐져 있고 서로 잘 분리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네, C와는 다르게 리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각적 결과는 클립 어댑터가 기존 클립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댑터를 통해 클래스 간 구분을 더 선명하게 보정해준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실험으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에서의 강건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모델을 이미지넷 버전 2, 스케치, 이미지넷 A, 이미지넷 R 같은 분포가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클립 어댑터가 모든 타겟 데이터셋에서 일관되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보다도 조금씩 성능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로샷 클립보다 훨씬 강건한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클립 어댑터가 분포 변화에 강하거나 노이즈에 취약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립의 어떤 구성 요소를 학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를 한 실험이고요. 여기 결과를 이제 보시면 클립의 이제 비주얼 혹은 텍스처럴 인코더를 직접 파인 튜닝을 하면 오히려 성능은 내려가고 학습 시간은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대한 사전학습 이러한 모델들을 퓨샷 환경에서 직접 학습시킨 것이 과적합과 비효율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면 어댑터만을 학습했을 때는 가장 높은 정확도 61.33% 가장 짧은 학습 시간 50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은 어댑터 방식이 퓨샷 설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전 그리고 퓨처 워크 섹션입니다.
네, 해당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본 연구는 기존 프롬프트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클립 어댑터라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 학습된 지식과 새로운 퓨샷 학습 정보를 리지듀얼 커넥션으로 자연스럽게 혼합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퓨샷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기존 소타인 COP를 뛰어넘는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였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비전 랭귀지 태스크로 확장하거나 캐시 모델이나 고도화된 프롬프트 기법과 결합해서 클립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섹션인 코드 분석 파트로 가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현 구조입니다. 원본 논문의 코드는 DASSL이라는 복잡한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분석이 좀 어려웠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핵심 클래스인 어댑터와 커스텀 클립, 그리고 학습 루프를 하나의 파이썬 파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누구나 이제 코드를 좀 읽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스탠드얼론 환경을 좀 구축을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인 어댑터 클래스인데요. 네, 코드를 보시면 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형 리니어 레이어가 보이는데요. 이 사이에 렐루 활성화 함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 차원을 4분의 1로 줄였다가 다시 복원하는 보틀넥 구조를 사용을 해서 적은 파라미터로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모듈이 거대한 큰 클립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클립 클래스인데요. 여기서는 사전 학습된 클립 모델과 앞서 만든 이전 어댑터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리컴퓨트 텍스트 피처, 여기 함수가 있는데 이 클립 어댑터에서는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시키지 않기 때문에 매번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것은 낭비라서 클래스 이름에 대한 텍스트 특징 벡터를 미리 계산해서 저장해두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추론, 이제 포워드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인데요. 이 비율을 이용한 잔차 연결, 리지듀얼 커넥션입니다. 원본 클립이 추출한 특징과 어댑터가 변형한 특징을 8대2로 비율을 섞습니다. 이는 클립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어댑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셋의 특성을 살짝 가미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 0.2라는 비율이 성능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학습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립 어댑터 모델을 전체를 이제 파인 튜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에 어댑터가 들어간 경우에만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프리즈 시켜버립니다.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매우 적은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자원으로 또 학습이 가능하며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본 결과인데요. 단 원 에포크만으로도 여기에 이제 사이파 10 데이터셋에서 86.54%라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로샷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포크 5 88.06으로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분석 그리고 코드 분석 리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